걸로 나가시나요?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많은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되면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40대 이후에 건강검진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생애전환기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젊은 나이에, 특히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20대가 되면 건강검진,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 검진들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진은 보통 이제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환에 따라서 1년 만에 해야 되는 검사가 있고 또 3년 정도 이후에 해야 되는 검사도 있는데 대개는 2년을 중심으로 검사들의 추적 기간들이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적절한 기간은 2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과는 여러 가지 종합 검진들을 다 시행하고 있고요. MRI를 제외한 모든 이제 건강검진 관련 검사들, 영상검사, 혈액검사들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CT 검사, CT 기계가 있고 CT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사선사와 CT 촬영을 하면서 생긴 부작용,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대학병원에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 이런 로컬 병원보다는 CT의 그 채널 수,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 채널 CT, 특히나 64채널 이상의 고해상도 C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의 질이 좀 좋고 검사를 하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영상학과 전문의가 같이 상주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빠른 판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학병원에서 CT 찍는 거를 일반인들은 선호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하면 굳이 대학병원에서 찍을 필요 없이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일반 의원에서 촬영하는 거는 전혀 대학병원과 비교해서 떨어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선량 CT는 말 그대로 조금의 선량을 이용을 해서 CT를 찍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T보다 엑스레이 농도를 많이 줄여서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흉부 엑스레이 사진 한 7장에서 한 10장 정도의 방사선량으로 흉부 전체를 촬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폐 결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CT를 통해서 검진을 하는 것이 좋고, CT를 통해서 검진을 했을 때만이 폐암의 조기 진단율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엑스레이 뭐 7장에서 10장 정도의 방사선 노출량이라 그러면 절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선량 CT를 1년에 한 번 정도 찍으면서 폐암 검진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 특히 고령의 흡연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심장 CT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심장 질환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요즘 64채널 이상의 다중 채널 CT로는 빠른 속도로 찍기 때문에 심장의 구조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나 아니면은 심근경색들, 관상동맥 협착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심장 검사 중에 트레드밀이나 이런 초음파 검사가 협조가 힘든 경우 심장 CT로 안전하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장 CT의 또 장점은 음성 예측도가 매우 좋습니다. 심장 CT상 관상동맥 협착이 없다면 실제로 관상동맥 협착이 없는 경우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심장 CT를 많이 이용하면 환자들에게도 편하게 관상동맥 협착을 진단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에 물도 마시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가능하시면은 물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많은 양의 물을 먹었을 때는 혹시라도 내시경이 들어가자마자 환자가 토하거나 그랬을 때 흡인성 폐렴 등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를 가능하면 비워놓은 상태로 검사하는 게 좋고, 또 혹시라도 이제 수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괜찮겠지만 비수면으로 하는데 위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흡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더 길게 느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을 안 마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고, 다만 목이 타거나 그럴 때는 가볍게 목을 축이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후에 음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시경을 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시술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음식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를 예를 들면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조직 검사 부위는 조그만 상처가 생기는 거고 그 부분은 산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맵고 짜고 양념이 강한 음식들을 먹는다 그러면은 속이 쓰리고 아플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면 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저자극성의 음식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후에 우리가 무리한 활동을 한다거나 복압을 증가시키는 그런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끔 그 위장관 내 어떤 시술에 따른 시술 후에 어떤 출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이나 이런 수면 내시경 같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그때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또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기억을 또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에는 사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 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액 검사로 검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고 어디가 불편하고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예원하게 되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진의 개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명확하게 있지 않을 때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간질환,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심지어는 암표질환을 통해서 암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혈액 검진을 통해서 뭐 기본 영상 검사, 우리 내시경이나 초음파, CT로 다 볼 수 없는 그 외의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같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영상 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검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검진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환자들의 질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질환을 발견한 질환을 계속 케어를 해 나가는 과정까지, 즉 치료의 영역까지 이어지는 게 사실은 검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형 검진 기관들은 이렇게 이제 관리나 치료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고, 대부분은 이제 검사들을 하고 그거를 이제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의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검진이라는 건, 또 검사라는 건 의사들과 또는 담당하는 주치의와 상의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하고 또 꼭 필요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상품화된 또는 패키지화된 그런 이제 검진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들이 오셔서 의사들과 우선 면담을 하고 또 검진을 보통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진이 개인한테 좀 특화돼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검사를 하면서 치료까지도 동시에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종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용종 절제 수술까지 보통 진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검진 이후의 결과, 또 검진 이후에 질환들이 발견됐을 때, 여기는 이제 내과 의원이자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관에서 아예 진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검진은 했지만 또 관리 자체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고, 또 질환에 대해서는 또 반복적인 추적 검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단과 치료, 관리가 다 한 번에 솔루션으로 제공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